네, 3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23년 공연유통협력지원 사업설명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앞에 페이지를 보셨을 때 좀 놀라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사업이 2022년 올 초에 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발생시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2023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사업 설명회는 3시부터 3시 10분까지 10분간 제가 2023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시 10분부터 3시 50분까지 40여 분간 2023년 공모사업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안내를 이정은 공연예술유통팀장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 4시 40분까지 40분여간 2022년 올해 저희 첫 사업 때 참여해 주셨던 단체분들과 함께 협력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2023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올해 공지되신 부분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이고요. 사업 목적은 중앙과 지역, 국공기관과 민간, 공연시설과 공연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공연 창제작 유통 활성화 및 공연예술 시작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에는 대부분의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공모사업에 위주로 했는데요. 2023년은 현재 지금 저희의 방향은 2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알고 계셨던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 지원 사업을 공연 유통협력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1개년 사업과 2개년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연 창제작 유통협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여 저희가 지금 3가지의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역단체 기획자, 지역단체와 기획자분들이 서울 공연에 대한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국립정동극장 세실극장과 내년도 9월 한 달여간 지역단체 공연의 유통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사업의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획력을 발휘하시는 데에서 다소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창제작 유통협력 모델을 개발을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앞서 저희가 서울 아트마켓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선 데이터 포럼에서도 고객, 시장, 관객 이런 데이터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저희는 공연 정보에 대한 아카이빙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관객을 창출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에 대한 확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에 약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전화와 이메일, SNS 등에서 저희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다 대부분 보았고요. 그 과정상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1000여 건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9월까지는 13회차에 걸쳐서
사업 개선을 위한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주요 지적사항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사업명이 창, 제작, 유통, 협력 이런 다소 이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하는 지원 사업명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최대 한 건당 10억 원이라는 이제 그 지원 금액에 대한 관심도로 시작이 됐었었는데 신청 주체가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신청하실 수 있도록 되면서 경쟁 구도를 갖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올해 2월에 공모를 1월 말에 이제 공모를 홍보하면서 이제 늦은 공모 시기로 인해서 다 아시다시피 이전에 이미 대관이라든지 공연장 대관이나 협력에 대한 시기를 좀 놓쳤다는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대부분 결과적으로는 서울단체의 지역 공연장의 대관 형태의 안정적 수대 방식이 주로 이제 선정으로 많이 결과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방방곡곡 사업과의 차별성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서명과 도장을 받아야만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또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앞서 세실극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단체에 대한 기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주셔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에 설명드릴 공연 유통 협력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장기 협력적 공연 유통 방식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고 다소 모호한 이야기인 건 알지만 전국의 공연 관객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공연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견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이 사업이 나아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공모를 1개년과 2개년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창작 사업들은 중장기 창작 사업들이 이제 생겨나고는 있지만 중장기 유통 사업은 쉽게 보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수요, 공연 관객을 창출할 수 있도록 1년에서 2년 동안 여러 유통과 협력 방식들을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체 모두가 책임감 있는 협력 구조를 지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연 단체, 제작을 하는 단체와 공간을 가진 운영 주체는 그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존중하되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힘의 불균형을 가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구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모두 처음이 시작될 때부터 서울에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된 공연 시장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연 유통과 지역 시장 활성화가 이 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단체는 지역 공연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역 단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공연도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단체는 서울 공연 유통의 기회도 포함하여 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이 이제 마케팅이라는 단어랑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기회와 가치 창출을 위한 관객 분석 마케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전국 공연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계속 저희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대상 공연은 다소 헷갈리셨던 창제작이라는 단어를 사업명에서 뺀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기존의 공연 작품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공연 유통이 가능한 공연을 저희 대상 공연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재공연 형태의 그런 공연 형태보다는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태보다는 좀 더 기획력을 발휘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유통과 시장과 마케팅과 고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2023년부터 참여하는 공연은 모두 다 10,000원 이상의 유료 티켓 정책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다만 지역별 할인 정책은 지역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지만 유료 티켓으로 하시고 그리고 특히 앞서 데이터 포럼에도 말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코피스에서는 저희 공연 유통 협력 사업의 참여 작품에 대해서는 관객 수와 관객 판매 데이터를 별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는 적절한 공연을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하시고 저희도 함께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방향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협력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용어는 아직 다 통일되어 있진 않지만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사업 책임자의 역량과 의지와 책임감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품의 공연장 대관 형태, 재공연 형태도 가능은 하지만 그런 형태보다는 공연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갈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하여서 전국의 관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업 책임자의 말씀드린 역량과 의지와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많이 이야기 들었던 부분이 기획자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여건상 예산상 부족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인력 지원 사업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4세대 기획 인력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 안에서 4세대 기획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금으로 쓰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다소 좀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좀 이상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당장 내년에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은 2022년과 2023년이 변경된 지점은 사업 영역은 유통으로, 신청 주체는 민간으로, 지원 기간은 1년과 2년으로, 지원 장르는 그대로고요. 공모 시기는 지금 설명드린 오늘을 시작으로 10월, 11월까지 협의를 하시고요. 12월 한 달간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공모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작품은 말씀드린 창작 작품, 신작 작품이 아니라 2022년 12월까지 한 번이라도 전막으로 공연 발표된 작품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지역의 기준도 17개 광역 시도 기준으로 연내에 최소 2개 지역 6회 이상의 공연을 유료 공연으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 자세한 얘기를 공부사업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은 굉장히 열려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창작을 해야 된다, 발표를 해야 된다, 혹은 어떤 지역의 문예회관 몇 곳을 순회해야 된다라는 어떤 한정적인 사업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사업 책임자를 되게 강조했듯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기획들이 대규모 작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금액을 10억까지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 공연에 창작과 제작에 10억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억을 전국의 그 공연 관객들을 얼마큼 잘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예산을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런 면에서 공연 기간도 저희가 2개 지역 6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1개 지역이 장기적으로 5회 하시고 다른 지역 한 1회 하셔도 되고 이게 최소 조건이지만 어떤 곳은 어떤 장르나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단기 공연으로 할 수도 있고요. 공연 장르도 여러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고 공연 규모도 현재 저희가 지역 공연이 대부분 소규모 작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저희 사업으로는 대규모 작품도 유통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점도 확실히 좀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협력 방식은 신청 주체가 모두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민간 극장하고 축제하고 국공립재단이나 기관과 그런 공동 제작이나 공동 유통 방식을 취할 수 있으시고요. 지역의 소극장들은 예술단체와 극장을 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지역 민간 극장을 보유한 지역 단체들이 모이셔서 연대하셔서 공동 제작 유통을 하시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획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획자 그룹 혹은 민간 단체 그룹들이 SPC를 설립하셔서 공동 제작 유통하셔도 가능하시고요. 단체가 꼭 예술계가 협력의 기관이 꼭 예술계가 아니어도 일반 기업이거나 다른 곳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사업 방향성에 맞는 다양하고 좀 창의적인 기획적인 사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지금 2달간의 협의 과정 그리고 1달간의 공모 신청 기간을 잡고 내년 초에 이제 결과 발표할 수 있도록 할 방향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공연 유통팀 이정은 팀장이 공모 요강을 하나하나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예술유통팀 팀장 이정은입니다. 공모 요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상세히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저희 김혜진 본부장이 저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걸 통해서 좀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준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공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공모명은 저희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공모 방향은 공모 기획자, 단체, 공연장 등의 협력을 통해서 전국 공연유통 확대가 저희 추진 방향이고요. 기획 마케팅을 강화해서 전국 유료관객 개발하셨으면 합니다. 지원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1개년과 2개년으로 나뉘는데요. 23년 1월부터 12월 그리고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지원하실 수 있는 2개년 사역이 있습니다. 1개년과 2개년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심사도 따로 개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접수하실 때 별도 접수를 하셔야 되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지원 대상은 민간 공연단체 그리고 기획 제작사 그리고 민간 공연장으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국공립예술단체나 공연장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창작된 공연의 제작 유통비이고요. 지원 규모는 1개년, 2개년 모두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입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연도별 예산 계획을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2개년 계획에 지원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최대 총 사업에 투여되는 총 지원 규모를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금과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고요.
자부담금은 10%에서 50%까지 책정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장르는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 복합 장르. 복합 장르는 다원 등도 포함되는 장르입니다. 하실 수가 있고요. 주된 장르가 대중음악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세부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청 주체는 민간 공연 단체, 기획 제작사, 민간 공연장이 되고요. 조건으로 국내외에서 최근 3년간 2건 이상 공연, 발표 실적이 있는 민간 공연 단체, 법인, 기획 제작사가 대상이 됩니다. 민간 공연장은 등록 공연장 중에 단순 대관만 하지 않는,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미술단체나 공연장 기관은 협력 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사업은 기창작품을 활용해서 타 제작 단체와 공연장과 공동 제작 유통 협력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공연 개발, 관객 개발 확대가 가능한 공연이어야 하고요. 작품은 올해 22년 12월까지 국내에서 1회 이상 전막 공연을 한 공연이 하나입니다. 일부 장르에서 전막 트라이아웃이나 전막 쇼케이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유료화로 진행을 하셨다면 본 공연 창작 작품으로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 취소 조건입니다. 연내 최소 2개 지역 총 6회 이상의 무료 공연이 필수인데요. 지역별 취소 조건은 없습니다. 한 지역에서 한 회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5회를 한다면 최소 조건은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료 공연, 모든 공연은 유료 공연은 필수입니다. 지역의 구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 시도로 기준으로 구분을 하였고요. 최소 2개 지역의 조건은 서울 소재 단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2개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어야 하고요. 2개 지역에서 공연을 하셨다면 서울 공연을 포함하셔도 되고 공연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 외 지역 소재 단체의 경우에는 최소 2개 지역에 서울 지역을 포함 가능하세요. 서울과 그 외의 지역을 포함해도 최소 조건에 부합하십니다. 1개년 같은 경우는 2개 지역 총 6회 이상 유료 공연이 필수이고요. 2개년 지원을 하시면 각각 연내에 최소 2개 이상 지역 총 6회 이상 유료 공연이 필수 조건이니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공연의 유료화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티켓의 공연 관람료의 장당 최소 정가는 10,000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티켓 예매 발권은 필수이고요. 그리고 공연 티켓 할인 정책을 이제 지역별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호피스에서 23년 티켓 판매수 판매액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요. 그리고 협력 대상은 민관과 민간, 그리고 민간과 국공연, 공연단체, 공연장, 중앙, 지역 등 공동제작, 공동유통을 위한 협력 필수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프로젝트 책임자라고 저희가 좀 명시를 했는데요. 이 협력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결정을 하셔서 지원 신청서에 명시하시도록 오늘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 중에 반드시 신청 주체일 필요는 없고요. 구성원 중에 한 분을 선정하셔서 이 사업을 잘 기획력을 바탕으로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시면, 상의하셔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공간은 등록 공연장을 포함한 전국에 공연이 가능한 모든 공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 작품과 기획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정형화된 공연장으로만 그 협력처를 찾지 마시고 눈을 좀 돌려서 새로운 공간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연장 리스트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모 요강하고 신청서를 게시할 때 리스트 링크를 함께 게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등록 공연장 리스트와 그다음에 전국 문예회관 리스트, 그리고 전국 소극장 리스트, 그리고 새로운 유휴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문화 공간, 공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리스트를 함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 협력 기간 찾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신청 주체와 협력 주체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의무사항이 조금 생겼어요. 올해에 비해서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교부 신청 주체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청 주체는 교부 신청 집행 정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기획 인력을 동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공연 기획이나 제작, 홍보, 마케팅 등의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경력 3년 미만의 차세대 기획 인력을 최소 1인 필수 활용하실 수 있고요. 최대 2인까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개월의 인건비가 편성 가능하십니다. 다만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소외가 불가한 점을 꼭 명시해 주시고요. 국가나 지자체, 민간 등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받는 인력의 경우에는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워크숍 교육의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해당 공연의 기획 방향에 따른 지역 공연 예술가나 차세대 인력이나 공연 관객 등의 교육 혹은 워크숍을 최소 1회 이상 운영하셔야 되고요.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의 체결이 필수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가, 창작진, 기획 인력 등의 모든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해 주시고요. 기존 계약서 약식이 없다면 문체부 제정 표준 계약서나 대관 계약서 활용을 권장 부탁드립니다. 참여 예술가 사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적정 사례비를 제공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계획보다 적은 사례비를 제공하거나 혹은 추후에 되돌려받기 등등이 좀 밝혀지면 저희가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공연 정보를 아카이빙 하려는 것도 저희가 필수 의무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공연의 영상이나 사진, 디자인 홍보물, 참여 인력 정보 등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연에 대한 기록, 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대한 기록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공연 관객 개발을 위한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 사업을 필수로 참여를 요청을 드릴 거고요. 또 사업 선정 후에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참여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협력 주체 의무사항입니다. 협력 주체는 민간 공연단체 기획제작사, 민간 공연장, 그리고 국공의 공연단체, 공연장, 축제 등이 협력 주체로 들어오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협력 주체별 역할과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과 공간과 인적 협력으로 나눴는데요. 신청 주체와 협력 주체는 자부담금을 공동으로 조성을 필수로 하시도록 내년부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부담금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책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 조성하실 때 비율은 자체적으로 상의하셔서 정하셔도 됩니다. 공간 협력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 주체,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면 공연 공간 대관 투자는 필수로 들어간 조건이 되겠고요. 예술가, 창제자, 행정, 기술 인력 등은 인적 협력은 저희가 권장드리는 협력입니다. 다음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참여 주체 중에 아래에 표에서 보시는 사항이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주체는
여러 개의 사업으로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안 되고요. 1개년 사업, 저희 본 사업에서 1개년 사업과 2개년 사업을 동시에 지원하시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협업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가 동일한 공연으로 또 신청하시는 경우, 올해 선정된 공연으로 또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23년에 타 보조 사업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업으로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에도 제외되고요. 국공립기관 공연단체 공연장이 신청 주체를 신청한 경우가 제외됩니다. 협업 기관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 번호증만 소지한 공연단체나 기획제작사 그리고 개인 예술가 등도 신청 주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공연장, 공연단체, 협업사업이 아닌 단순 초청, 대관 공연은 저희 신청하실 수 없으시고요. 본 사업을 신청하는 공연으로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이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도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공연장이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되 다른 공연단체와 협력을 맺고 저에게 사업을 지원하시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아마추어 단체의 사업도 제외 대상이고요. 그 외에는 다 공모 게시를 올려드리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타 보조사업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공연으로 타 보조사업과 중복해서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공모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내년에 신청하시는 사업의 결과를 신청 접수하는 시기에는 아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청 접수는 하실 수 있으시지만 선정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동일한 공연으로 선정이 된 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경우에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예산 편성 내용으로 네,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은 신청 주체와 협력 주체의 협력 공연에 대한 상대적 유통 예산에 대한 편성이에요. 지금 신청 주체 위주로 예산서를 작성하시다 보니까 그 공연을 유통하는 유통처와 예산 협력이 혹은 예산의 계획이 잘 안 서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안내를 드리고자 신청 주체와 협력 주체에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은 총 사업비의 최소 10%에서 50%까지 자부담으로 책정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부담률을 이렇게 높인 이유는 저희 보조금만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더 예산을 투입하셔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재개발하시고 유통해서 관객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높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익금에 대한 그 처리,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자부담이 낮다 보니까 그 수익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국고의 반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재투자라든지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자부담금을 50%까지 상향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방법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모든 신청 주체와 협력 주체는 자부담금 공동조정 필수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금 조성 비율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항목 예시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임차료, 일반 용역비, 여비, 민간, 이전, 안에 세목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내년에 새롭게 편성되는 세목은 보수와 국내 여비입니다. 보수는 저희가 차세대 기획인력을 본 사업에 필수로 참여하시도록 투입하시도록
요청드리는 바에 따라서 새롭게 편성을 하였고요. 국내 여비는 유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통을 하시는데 뭐 숙박비나 교통비나 식비 등으로 편성이 불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게시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모 신청 방법입니다. 저희 이나라도움으로 공모 신청을 받을 거고요. 공모 신청 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29일 정오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이 임박되면 그 시스템이 과부하가 될 수 있어서 간혹 접수 등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 2, 3일 전에는 접수 완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신청 서류는 기본 신청 서류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기본 신청 서류로는 저희가 이제 10월 4일에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려드릴 공모 요강과 공모 신청서, 예산 계획안을 참고하셔서 기입 완료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서류는 신청 주체의 사업 등록증과 법인 등록증 사본 환부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서류 심의 단계에서부터 협력기관과의 협약서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지원하는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협력기관과 다 협약서를 맺어 오시느라 매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이 1차 서류 심의 단계에서는 생략을 하고 2차 발표 심의 전에는 협약서를 제출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서류로는 원작에 대한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필수사항입니다.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자유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등록 공연장이 아닌 경우에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공연 증빙은 트라이얼 공연이나 전문 쇼케이스 유료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공연 이력으로 증빙을 하실 거면 유료 공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자유형식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 공연과 날짜와 티켓 금액이 나와 있는 포스터라든지 공연 티켓, 예매, 정산 증빙 자료 등등으로 증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와 선정에 대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다 받고 29일까지 받고 내부적으로 지원해주신 신청서 상에 오류가 없는지를 행성 검토를 내부에서 합니다. 하고 이후에 서류 심의,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장르별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올해는 발표 심의를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싶으신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발표 심의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를 많이 하시다 보니 저희가 좀 묻고 답하는 인터뷰 심의로 방식을 좀 달리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선정된 분에 한해서 예산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운영 계획과 적절성 등을 논의해서 여기서 이제 최종 보조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심의 기준은 서류 심의는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10점,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점, 신청 주체와 협력 주체 간의 협력 충실성 30점, 그리고 지속 유통 확산 가능성 40점으로 지속 유통 확산 가능성의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인터뷰 심의도 신청 주체와 프로젝트 책임자 간의 의지와 책임성을 높게 좀 보고 있고요. 신청 주체 및 협력 주체 간의 협력 충실성, 그리고 작품의 지속적 유통 확산 가능성 역시
지금 배점을 보시면 서류 심의, 인터뷰 심의에 유통합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높아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향이 유통합산이 지속 가능한가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 일정 및 발표 일정입니다. 저희가 23년 1월 3, 4주 2주 동안 서류 심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서류 심의에 대한 결과 발표를 공지합니다. 이후에 선정된 분에 한해서 1차 심의를 통과한 분에 한해서 인터뷰 심의를 23년 2월 2, 3주 2주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때 신청, 협력 주체, 프로젝트 책임자는 반드시 필수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심의 결과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상 2단계에서 이제 최종 발표가 완료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심의는 예산의 금액이 적절한가, 혹시 조정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 심의에 선정된 사업은 최종 선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는 저희 예경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께 개별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일정 아니니까요. 세부 일정이 변동될 경우는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질의 이런 공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 질문을 좀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한 좀 정리한 질문을 즉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조건이나 협력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 가능한 협력 형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간 공연단체나 국공립 공연단체가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 공연단체가 민간 공연단체와 협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간 공연예술 축제와 공연장과 시설이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공연장이 제작유통, 시설 가운데 제작유통 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간 공연단체 공연장 시설이 국공립 공연단체의 레퍼토리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공연 작품의 유통 계획에 서울이 포함되는 경우에 서울에서 공연 이후 지역에서 공연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던 부분에서 넣었는데요. 가능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최소 2개 지역에서 6회 이상의 최소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연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협력의 내용으로 신청 주체를 바꿔서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신청 주체 한 곳을 선정하시고 그 이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대표가 동일인이고 여러 사업체를 2개 이상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상호협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체는 단일 주체로 간주되고요. 상호협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창제작 작품은 올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레플리카 라이선스 작품의 공연도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입장권을 유료화하기 어려운 야외 공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사업에 참여하실 때에는 반드시 공연 입장권은 최소 10,000원 이상 유료가 원칙입니다. 하셔서 최대한 유료화를 하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그 공연의 지역의 특성상 공연료를 할인하여서 받아야 될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할인 정책은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2개년 공연유통협력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협력 공연의 제작 유통 과정을 2년 동안, 2개년 동안 지원하는 걸 의미합니다. 23년과 24년
1, 2년간 협력기관 단체가 공연을 제작 유통하는 것으로 단연간의 협력 지원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신규 지원 트랙입니다. 그러면 2개년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까요? 사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공연으로 연도별로 다른 지역에서 유통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연으로 연도별로 동일한 공연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연으로 연도별로 다른 지역에서 유통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공연으로 동일한 지역을 유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공모 지원 신청 시에 24년도 공연장 시설에서 공연할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정하셔야 됩니다. 24년도 협력기관 단체도 반드시 결정이 되셔야 되고요. 공연장 시설도 반드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발표 심의에 참석하실 때는 그 협약 증빙, 대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에서 50%까지, 최소 10%에서 50%까지 조정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금 재원 조성 비율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신청 주체와 협력기관 간에 협의하셔서 조성하시면 됩니다. 협력기관 단체를 참여하는 모든 협력 주체는 자부담금 예산 조성에 필수 참여하셔야 되고요. 2개년 유통사업의 예산 지원 규모와 편성 방법은 저희는 건별 지원을 하기 때문에 2개년 유통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도 한 건으로 관주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10억 원이고요. 공연 작품의 준비 과정이나 투어 규모나 극장 규모, 유통 횟수 등등을 계획하셔서 보조금 신청 금액을 연도별 예산표로 각각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선정 전에 진행된 협력에 대한 예산도 편성 가능한가요? 협력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협력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23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만 다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본 사업 통해서 발생된 관람료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연 수익금이 본 사업을 위해 편성한 자부담금을 초과할 때만 초과한 금액분에 대해서만 반납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하지만 저희는 근본 본 사업에 재집행하시거나 재투자하실 시에는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 신청서상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누군가요?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번 사업에 근본 사업에 신청하는 참여기관 단체 중에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1인, 총괄 책임자 1인입니다. 협의하셔서 구성하시면 되고요. 사업 신청서에 반드시 명시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심의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차세대 기업 인력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차세대 기획 인력의 경력 산정 및 활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 경력 3년 미만의 경력자를 고용하셔야 되고요.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대상은 대학교 졸업생부터 대학원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부터 6개월간 협력 주체, 그러니까 신청하고자 하는 주체나 협력 주체에 고용된 이력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 1인 필수 활용하셔야 되고요. 최대 2인까지 고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기간은 최대 10개월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기획인력, 차세대 기획인력의 월 임금은 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월 약 200만 원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전담 인력이어야 하고 고용 상태이면 안 되고요. 타 지원 사업으로 고용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가 그 신청서와 함께 예산표를 작성하실 엑셀 양식을 함께 게시해 드릴 거예요. 신청 접수하실 때 함께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엑셀 양식의 예산 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냐. 1개년 사업의 경우에 총괄 예산표 외에 지역별 공연으로 시트를 나누어서 최소 3개 시트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총괄 예산표의 시트를 하나 작성하시고 유통처별 시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개년 사업의 경우에는 23년 파일과 24년 파일을 구분하셔서 각각 두 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의 협력기관 단체장의 공동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서상의 공동날인은 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2차 발표 심의 이전까지는 하지만 협력기관 단체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협약서, 대감 확인서 등등을 추가로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사업의 공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렸는데요. 혹시 사업 공모 사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한 2-3개 정도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인력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차세대 인력은 10개월 지원인데 만약에 2개년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네. 3년도 차에 10개월 거기를 진행하고 네. 그 인력을 이제 사례비 형식으로 다음 연도에 써도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만약에 비공연된 작품은 되는데 이제 축제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축제는 매번 좀 안에 들어가는 작품이라든지 소개되는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데 네. 축제로 지원을 해서 만약에 전국으로 이제 좀 같은 형태로 이제 투어를 돌게 된다면 그 내용들이 조금씩 변해도 괜찮은지 질문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차세대 기획인력을 2개년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 1차 년도에 최대 10개월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 년도에는 동일 인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인력을 고용하셔서 또 최대 10개월을 지원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활용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전문 인력 사례비로 사업비 안에서 구성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제,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인데 일부 그 공연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서 약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연극이나 뭐 무용 같은 공연들은 상관없고 음악의 경우에는 약간 새로운 데서 새로운 곡을 부르게 되는 경우들은 기발표 자기 아니게 되는데 이런 펜던트나 문제가 될까요? 기발표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작의 경우는 A라는 가수나 단체가 그러면 예전 레파토리 공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예, 기창작된, 기발표된, 기공연된. 네.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예. 근데 왜 대중음악은 딱 집어서 경원 제외된다고 돼 있나요? 저희가 공연예술 장르 중에 6개의 장르를 지원하고자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 복합 장르를 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적이고요. 대중음악 장르는 공연 프로그래밍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중음악만으로 어느 가수의 콘서트로 지금 본인 사업을 참여하실 수는 없어요.
되게 소외되는 기분이. 네, 저희 사업은 대중음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의 안에서 다른 장르와 복합 장르로 참여하시는 것에 사업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질문은 지금 다음 질문 해답이 방금 해주셔가지고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그 협력하는 단체가 그 서류 신청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단계에서 변경도 가능한가요? 어떤 변경 말씀이시나요? 단체가 이렇게 뭐 다른 단체로 변경이 되는 경우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협력을 맺어서 저희 사업에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를 요청을 그 서류 심사 단계에서 요청드리지 않는 것이지 그 협력 구조를 바꿔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처음 신청 단계에서 같이 하게 됐던 단체가 무조건 계속 같이 가야 네, 된다는 예, 맞습니다. 네. 네, 저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아까 지원해주신 자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에서 그 비공연했던 경력들이 규모라든가 아니면 공연장의 성격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지 좀 보시겠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유료화 공연을 전막 공연을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네. 네. 신규 창제자 작품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신규 기준이 예를 들어 제가 제작을 했던 건데 다른 단체에서 제작을 하면 신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작자 주체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요. 공연으로 보았을 때 그 공연이 유료화로 공연 관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유료화된 이력이 있는가를 보는. 그러면은 제가 했던 작품이 아닌데 제가 공연권을 확보하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작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능한 건가요? 그 공연이 유료화된 공연인가요? 예, 유료화해서 여러 번 했던 공연이에요. 네. 네, 저그 주체에 공연 단체가 있었는데 공연 할 곳이 정말 필요하다고 공연 단체가 하는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단체를 한다고 하면 정말 공연장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기획사가 개발한 그 지역을 통해서 대신 현장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민간단체랑 민간단체의 협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민간 단체와 그 예를 들어서 예술 단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지금 민간 예술 단체와 A 지역의 민간 예술 단체와 B 지역의 민간 예술 단체 혹은 같은 지역이어도 상관은 없으며 별개의 공연 단체가 공연장과 함께 협력해서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공연장이 필수로 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연을 유통하시기에 용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네. 그 재단 입장에서는 A라는 민간, B라는 민간, 3라는 민간이라는 다 협력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협력 주체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이 사업을 계획하시는데 필요한 협력을 다양하게 맺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분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저희 이제 다음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뵙겠습니다. 네. 기창작 작품 중에 저희는 일단 유튜브로 먼저 해서 1시간짜리 공연을 만든 게 있었는데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료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무료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유튜브 수익을 얻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장권 판매를 하시지 않으시고 유튜브는 수익으로 나신 거잖아요.
그 공연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좀 더 있으실 텐데요. 다음 저희가 22년도 지원단체에 협력 사례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좀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단체 모시고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 다시 한번 받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한 5분에서 10분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리는 떠나지 말아주시고요. 다시 한 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